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94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뭐 아주 대놓고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 좀 까다로웠어요. 여러분들이 만점 받으신 분들은 정말 잘한 거고 만점 못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몰랐던 거 건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좀 만만치 않았죠?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이 없어도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하위 행정입법 할 의무가 없죠?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입법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동그라미 2번은 약간 표현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판례 문구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서 그 다음 언더는 쳐볼까?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 이용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준농림지역에서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겠대요. 여기서 행위 제한 지역과 제한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는 안 정했는데 그 다음에 연도는 쳐볼까?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지역.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지역이라는 것은 조례에서 정한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뜻이죠? 두 번째로 토지 이용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이요.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 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상위 법령 만들었다고 상위 법령에서 따라서 하위 법령에 입법 자기 의무가 있다고 해서 다음날, 다다음날 만들 수는 없잖아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건 많은데 여론이 압력이 있다. 여론이 안 좋다. 이익단체의 반대가 있대. 이런 사유는 입법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진정 입법 부작이고 국가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익단체가 반대하고 여론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여러분 이익단체한테 그 의사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사단체 눈치를 봐가지고 의사정원 안 할 거예요? 아니지. 그럼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정부가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익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입법을 안 한다?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댐 건설로 손실을 받은 국민들은 특정 다목적 댐법 시행령이 손실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손실을 입혔으면 보상할 의무가 있겠죠? 이거 입법 부작이죠? 이거 진정 입법 부작이겠네. 근데 여러분 부작 입법 확인송은 안 되잖아. 1번의 답은 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선지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입법 부작위는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4번 틀렸습니다. 자, 문제 2번이요.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또 제재 처분 기준이 바뀌었다. 이거 뭐예요? 가벼워졌단 말이죠. 시대 상황 변화죠? 시대 상황 변화라면 어떻게 돼요? 신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그럼 제재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혹은 경한 제재로 바뀌었다? 그럼 중한 제재가 아니라 경한 제재로 가란 내용이죠. 이거 최근 기출 문제죠. 이 행정기본법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2022년도 경찰관부 9번 문제네. 경찰관부 문제가 좀 좋은 문제가 많아요. 자, 문제 3번이요. 판례 따를 때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적법한 권한이 이미 없다. 그럼 주체하자죠. 그래도 누가 했어? 세관 출장소 장이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관 출장소 장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왠지 있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체하자이긴 하지만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소사유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국어 문제예요. 납세자가 아닌 제3자한테 압류를 했대. 제3자가 얼마나 황당해. 그럼 제3자가 90일 지나면 못 다퉈? 아니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납부 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했대. 납부 의무도 없는 사람한테 부담금 부과했어. 이거 당연 무효죠? 역시 이것도 제소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다툴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이요. 학교법인 이사회 승인 의결 없이 회의록을 위조했대. 회의록 위조. 이거 사문서 위조 여러분 문서 위조. 철컹철컹 형사 처벌받을 범죄라니까. 위조에서 위조하여 이루어진 기본재산 교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시교육위원회가 그런 사실 위조 사실을 모르고 교환 허가를 했다. 이건 하자가 중대 명백하기 때문에 물론 명백하진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범죄 행위에 터잡아 이루어졌다? 그럼 교환 허가 처분의 경우에는 당연 무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콤멘트도 그렇게 달아놨어요.
불러와. 선생님 범죄라는 게요. 이게 숨기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갖고 진리 탐구하면 떨어집니다. 강사가 하는 말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질문도 이상한 질문하는 분들 있잖아. 항상 진리 탐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시험 붙기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4번 해당 코멘트 보세요. 회의록 위조라는 범죄 행위에 터잡아 이루어진 허가 처분은 당연무효다. 오케이. 4번이요. 행정행위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부담의 사후 변경이나 사후부관. 사후부관이나 부관의 사후 변경은 법유동사에 해당하면 인정되죠. 동그라미 2번이요. 기부채납인 부담이 위법하되 공법상 부담이 위법한 거죠. 부담의 이행으로 행해진 사법상 매매는 별개죠. 별개.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법상 매매 위법성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돼요. 동그라미 3번.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형식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고 주된 행정행위 목적으로부터 자유롭다. 아니죠 여러분. 주된 행정행위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여기 형식적 관련성만 있다. 주된 행정행위 목적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건 뭐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다라는 말을 둘러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 부관입니다. 부담결부 금지 원칙에 반해요. 동그라미 4번이요.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해서 협약의 내용, 형식을 정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협약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고요. 5번이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92회차인가 1회차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요. 동그라미 1번 선지가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죠. 이건 비공개 대상이죠.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은행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래요. 누가 나한테 돈 보내준다 그러면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좌번호 알려달래. 그럼 여러분 알려주기 싫어. 싫죠. 이게 금융계좌정보가 여러분 뭐 해킹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알게 된 사람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업상 비밀이고 비공개 대상 정보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자금 갖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비자금 계좌 가족들한테 숨기고 있는 경우 많단 말이죠.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비자금 계좌번호 알려주기 싫겠지.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내가 왜 알려주냐? 알려주기 싫다는 얘기죠. 비공개 대상 정보. 동그라미 2번이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 정보다. 맞죠, 여러분? 책임 행정이에요. 책임 행정. 공무원이 자신이 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럼 담당 공무원의 이름은 무엇이고 부서는 소속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당 공무원의 직위와 신분, 이름의 경우에는요. 이건 행정실명제에 따라서 공개해야 돼요. 적어놓은 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책임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의 경우에도 성명과 직위 등은 공개해야 됩니다. 행정실명제로 기억을 하세요. 시험에 공무원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맞추는데 이게 공무수탁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것도 놓치지 맙시다. 동그라미 3번. 공공기관이 더 이상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대. 그럼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죠. 여기선 법률상 이익이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협의의 소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협의의 소의 금결로 각하 대상이죠. 물론 이렇게 정보를 피해기 처분해서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입증 책임이 있어요. 동그라미 4번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자연인은 물론이거니와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체단, 심지어는 일정한 범위의 외국인까지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안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아니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권력 기관이에요. 청구권자가 아니라고요. 6번 보겠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생각해보세요. 출석 및 진술 요구, 보고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다 가능하죠. 근데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는요, 이건 행정조사로 규정하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일단 행정조사에 해당하기 어렵다고요. 권력적인 조사 여러분 음주운전, 음주 측정 생각해보세요. 음주 측정의 경우 여러분 권력적인 행정조사인 건 맞거든요. 상대방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입을 연 다음에 그 안에다가 빨대 꽂을 거야?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실력 행사는 규정 자체가 부적절해요.
그리고 만약에 반드시 실력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개별법에 별도의 명문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규정하는 게 부적절하다고요. 규정 안 하고 있다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기억이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다. 처분이 몇 개요? 두 개죠?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 따라서 세계 산출 근거도 별도로 기재해야 돼요. 니은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 뭐요? 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대방으로 부과하는 거죠. 그럼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말이 나오면은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럼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이를 위반해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이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 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불법 개조한 승용차를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 이게 해당 회사 직원이요. 불법 개조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요. 해당 직원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양벌 규정에 따라서 소속하고 있는 회사, 즉 법인까지도 제재를 가합니다. 근데 지금 해당 업무가 뭐요? 지정항만 순찰이죠. 이게 항만 순찰의 경우에는요. 해양수산부의 업무예요. 근데 이거를 해당 항구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다가 위임한 겁니다. 이런 사무를 무슨 사무라고 불러요? 기관이임 사무죠. 그럼 기관이임 사무를 수행할 때는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요.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때 지자체는 뭐예요? 국가기관의 일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요. 양벌 규정이 적용되려면요.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불법 개조한 차량을 운행을 했는데 그 불법 개조 차량 운행이 지역 축제다.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때 해당 지자체는 코멘트 보세요. 별개의 공법인에 해당하겠죠. 그럼 양벌 규정에 적용되겠지만 로마 서문자 1번에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 별개의 공법인이므로 양벌 규정에 적용되겠지만 기관이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는 국가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뭐다? 지정항만 순찰 업무는 기관이임 사무이다. 이거 지정항만 순찰 업무가 기관이임 사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맞아, 이게 강론적인 쟁점이긴 하거든요. 강론적인 쟁점이긴 한데 판례를 알고 있어야 돼. 판례. 그래서 기관이임 사무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리력.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의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해서 대집행을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재량을 가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이행강제금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부과해요. 그런데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자진 철거 안 한다는 말이야. 그럼 이제 뭐로 가야 돼? 대집행으로 가야 되겠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요. 이제 9번 보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항고소송에서의 기판력은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행정청이죠. 그럼 기판력이 행정청에게만 미칩니까? 행정주체에게도 미칩니까? 행정주체에게도 미치는 거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얘기는 행정주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서울시장이 졌어요. 서울시장 졌으면 누가 진 거나 마찬가지야. 서울시가 진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취소 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다른 말로 인용 판결이죠. 자, 기속력은 여러분 주문까지 미칩니까? 주문에만 미칩니까? 이유까지 미칩니까? 이유까지 미치죠.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쳐요. 하지만 기속력은 이유까지 미쳐. 보세요.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언더라.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이유죠. 이유. 이유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되었다. 그럼 뭐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죠. 하지만 그 처분을 행한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라 그랬잖아. 제가 어떤 경우이겠어요.
위헌 혹은 위법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 얘기했잖아. 나중에 해당 법률 혹은 법규 명령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처분을 할 당시에는 나중에 근거 법령이 위헌 나올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고유과실은 부정됩니다. 그런 경우 생각해 보자고요. 동그라미 4번요.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인용 판결 얘기하는 거죠. 그럼 행정처분 해당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한다. 이거 뭐 재처분 의무일 수도 있고 반복 금지 의무일 수도 있어요. 뒷부분이요.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조치를 한다. 이거 결과 제거 의무죠. 기성력에 따른 의무가 세 가지가 있죠. 반재결이죠. 반복 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 앞단에서 위법 상태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 반복 금지일 수도 있고 재처분일 수도 있어.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지만 적극적인 침입 처분은 반복 금지 의무죠. 한편 뒷부분의 결과 제거를 조치할 의무는 결과 제거 의무. 그러니까 기성력에 따른 3대 의무 반재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9번이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업과 니은을 묶어 놓으셔야 되겠죠. 일반적인 조세 환급 청구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니은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이죠. 디귿 보니까 관리처분 기획이래. 처분성 있죠? 그럼 항고 소송이죠. 자,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그냥 민주화 운동이죠. 그럼 그냥 민주화 운동의 경우는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그 보상금 지급 거부의 경우는 당사자성으로 가고요. 그다음 미음요.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성으로 간다. 공권이기 때문에 당사자성으로 간다. 그 토지보상법상 무엇입니까?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농업손실보상 청구, 사업해지 손실보상 청구. 그리고 뭐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권도 마찬가지. 다 공권이기 때문에 당사자성으로 가란 판례가 있어요. 자, 10번이요.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직권심리에 대한 규정이죠. 이거는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됩니다. 왜? 직권심리는 행정소송의 공익적 성격 때문이잖아요. 당사자 소송도 행정소송이니까 공익적 성격을 가지죠. 동그라미 2번은 취소소송의 직권심리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월해서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거 처분권주의를 벗어나는 거죠. 원고가 과징금도 때려맞고 영업정지도 당했거든요. 영업정지는 받아들이겠대. 과징금은 못 내겠대. 그럼 과징금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만 제기했는데 어떻게 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하냐고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직권심리가 안 돼요.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 보게 되면 10번에 동그라미 2번.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직권심리가 가능해.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직권심리가 불가능하다. 이거를 정확히 캐치하려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제 수업 안 들었던 분들은 프리스쿨을 듣던지. 프리스쿨은 공개 특강이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사실심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상. 지금 직권조사상이라고 나왔죠. 직권조사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소송요건이죠. 소송요건은 상고심 단계에서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상고심 단계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송요건은 상고심 단계에서도 유지돼야 된다. 우리가 상고심, 집참유 이렇게 소송요건 유지는 상고심 단계에서. 원래 집참유사였는데 행정소송규칙 개정으로 사가 애매해졌어. 하지만 집참유는 분명합니다. 집행정지, 참, 소송참가, 유, 소송요건 유지는 상고심에서도 인정된다. 그리고 또 동그라미 4번.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나타나 있대요. 당사자가 주장 못하고 있다. 당사자가 어리버리해서 주장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직권심리가 가능하다. 동그라미 4번 코멘트 보세요. 직권심리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의 판단이라는 두 가지 내용 구성된다. 동그라미 1번 선질 보세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어. 그러면 당사자가 제대로 주장 못하고 있어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분 안에 끊었네요. 그래도 어려운 선지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려운 선지 있었으니까 어려운 선지 얘기해볼까? 동그라미 1번 좀 어려웠다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답 찾는 건 쉬웠더라도 19분 30초가 되고 있네. 그리고 또 뭐가 어려웠죠? 7번 선지? 한 이 정도는 어려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9분 38초. 수고하셨습니다.